이 사건 조작입니다. 북한이 감독을 했고 청와대하고 국방부가 배후를 했습니다. 왜 편을 들었을까요? 다시 한번 평화쇼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2018년에 평화쇼의 주제는 가짜 북비핵화 쇼였다면 이번에는 가짜 종전선언 쇼였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하태경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중간수사 총론적인 내용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한 두 가지 설명을 올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시간 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이 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시간에 대한 거는 기자님들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고 명예를 짓밟은 반헌법, 반인권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졌다. 그리고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번 중간평가 3개 기관을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점차 그 가능성을 높다고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조작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월북 몰아가기. 이것은 청와대가 감독을 하고 국방부 해경이 배후를 했는데, 왜 월북 몰아가기를 했느냐? 이것은 이대준 씨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하지를 못했다. 즉 무능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고 22일 22시 소각이 됐다고 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저질러지는데도 계속 주무셨다고 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관점을 돌리느냐 때문에 월북 몰아가기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 정황 증거들이 저희들이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5일날 북한이 전통문이 오자 시신소각을 확신했던 시신소각을 물타기를 합니다. 이거는 북한이 감독을 했고 청와대하고 국방부가 배후를 했습니다. 북한 편들기를 한 거죠. 왜 편을 들었을까요? 이거는 2018년 어게인 2018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평화쇼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2018년에 평화쇼의 주제는 가짜 북비핵화 쇼였다면 이번에는 가짜 종전선언 쇼였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확인했을 때까지는 배우들은 대부분 잘못들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핵심적인 청와대는 아직 침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서주석 차장의 전 차장의 어제 발언은 정말 저희들이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서주석 차장이 그런 책임이 없다면, 그런 공문이 존재하는데 국방부, 그러니까 NSC 사무처에서 국방부 정책실, 정확하게 정책기획과에 있는 컴퓨터에 안보망에 공문을 내린 것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서주석 차장의 일이 아니라면 서주석 차장 사무실, 서주석 차장을 모르게 서주석 차장 사무실에 와서 대통령이나 안보실장이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서주석 차장 예하 부하 직원이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차장 모르게 했다는 말입니까? 서주석 차장은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린다면 우리 위원장께서 기진맥진에서 2시간 이후에 월북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월북에 관련된 단 한 구절은 이것은 이제 SI랑 이런 겁니다.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이대준 씨한테 묻습니다. 뭐 물었겠죠. 뭐 나이도 물을 수 있고 뭐 하여튼 물은 것을 다시 그 상급기관에 무전기로 보고합니다. 평문으로. 어머나 암호를 쓰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감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해하시면 되고요. 월북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소위 그들 입장에서 신문이겠죠. 질의하는 과정에서 2시간 이후에 나왔는데, 먼저 현장에 있는 그 북한군 병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상급부대에서 묻습니다. 월북했느냐 하니까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뭐가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신상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SI는 그 비밀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걸 참고로 드립니다. 굉장히 기진맥진했다. 어느 정도 기진맥진이냐?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간간히 대화를 했는데 특히 고향을 물을 때는 좀 또렷한 목소리를 하더라. 나머지는 거의 대화가 불능한 상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나올 겁니다. 월북했다고 합니다가 이대준 씨가 자기 목소리로 제가 월북했습니다라고 했는지 북한군 초병이 당신 월북한 거 아냐? 물어보니까 예라고 했던지 두 가지인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태를 서술한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이대준 씨는 월북이라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추정에 불과합니다만은 그 당시 국방부가 자랑하는 첩보를 조각조각 맞추어서 우리가 한 결과 아마도 월북이라는 단어를 이대준 씨는 인식을 못하고 예예 대답한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계획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보시면 기자 여러분들 잠깐 저도 이걸 보고 가겠습니다. 9월 20일 02시경에 실종이 추정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점심때 배에서 없어져서 막 찾다가 12시 50분경에 이건 실종이다 그래서 신고가 이루어져서 해경이나 군에 전파가 되는 시간 12시 50분. 군에서는 15시에 해군작전사령부와 이 관할하는 이함대사서 상황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했고 이어서 15시 17분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치해서 국방부 장관 주관하에 합참의장을 포함한 합참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서 상황회의를 합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월북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문을 합니다. 상황을 듣고 난 뒤에. 이것은 뭐 특별한 의도가 아니고 통상 접촉지역이나 접촉해역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지휘관들은 혹시 월북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인 질문이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그때 합참에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월북 가능성이 없다라고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그 근거로 든 것이 첫 번째, 조류가 남서쪽으로 흘러서 안 된다. 두 번째, 당시 해상 장애물이 많고 NLL 이북에 다수의 중국 어선이 있다. 세 번째, 우리 어선도 21일 조업 척수가 35척이었고 조업 시작을 05시 40분에 했기 때문에 그 어선을 다 뚫고 우리 어선 중국 어선을 다 뚫고 거기까지 월북하기에는 어렵다라는 평가고요. 그 다음에 구명장구류 분실물이 없다. 여기서 확실하게 구명장구류 분실물이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를 기초로 해서 합참에서는 물론 해작사의 평가를 기초로 해서 합참에서 보고한 거겠죠. 국방부 장관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길 9월 22일입니다. 18시 36분, 이건 잘 아시다시피 살아계실 때 3시간, 돌아가시기 3시간 전이죠. 대통령 보고하는데 저희가 물었습니다. 이때의 서면 보고는 안보실에서 했느냐, 국방부에서 했느냐.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확인이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마 대통령 보고니까 안보실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부분의 주요한 내용들이 국방부에서 보고받은 내용으로 안보실에서 요약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참고자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이제 찾고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계속 지휘통제실에 이루어진 사항은 실시간으로 안보실에 보고했다고 그러니까 그 문건을 아직도 확인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시 30분경 청와대에서 피살 첩보를 입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21시 40분에 국방부에는 이미 사살했다는 감청을 들었고 22시에 연유, 북한 말로는 기름인데 북한은 연유죠. 연유를 부어서 태웠다고 하는 감청 정보가 획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0분 후에 청와대에 늦게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는 소리인데 그 중간중간 보고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좀 달라고 요구를 했고 아마 국방부에서도 이거 추가적으로 내용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피살 이후인 9월 23일 01시부터 02시 30분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 갖고 간 것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확인한 결과 보고서는 갖고 가지 않았고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그런 경우에는 정식 보고서는 없어도 국방부 장관이 참고할 만한 참고 자료를 가지고 가는데 그 참고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참고 자료는 찾아보겠다. 그래서 추후에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통령 일보 그 전날 18시 36분과 이때 월북 여부라는 말이 과연 그 참고 자료나 보고에 포함되어 있느냐를 확인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언제 월북으로 몰아가기 시점이 시작됐냐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08시 30분에 대통령 보고가 있었고 이때는 안보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되는데 지금 놓여있는 것처럼 이런 보고가 아니고 10시에 이어서 관계부처 장관회의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추정컨대 본격적으로 월북 몰아가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럼 08시 30분에 대통령 보고하는 안보실 보고와 대통령 하명사항이 진실이 무엇인가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에 그 진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10시에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국방부 장관이 회의록을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 그 회의록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따졌는데 이 보고서는 아직 찾지를 못해서 추가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자, 9월 24일 날 08시 발표하기 전날입니다. 이때 국방부가 갖고 간 보고서는 저희들이 한때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미 있는 자료는 이 사건에 대해서 11시에 국방부에서 언론 브리핑한 안을 청와대에 갖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기본 브리핑안과 기자들 예상 Q&A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 안에 월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1시에는 기자님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브리핑에서는 월북 가능성을 뺐어요. Q&A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장관 회의에서 기본 브리핑에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11시에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제 월북이라는 것이 Q&A를 100%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 뒤로는 12시 상임위부터 지금까지 월북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국민들에게 11시부로 기정사실화 됐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9월 25일 날 이제 북한 전통문이 옵니다. NS 상임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27일 날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장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7시 10분에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를 서주석 NS 사무차장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15시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 관계 장관 회의 전에 시간 미상이라고 하는 요 어느 때인가 사건 주요 쟁점 및 관련 답변 지침이 하달렸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 국방부가 한 내용을 우리 위원장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대로 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우리 측 판단과 북측 통지문 내용의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며 북측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 해서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한다는 조정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게 서주석 차장이 어제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